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 실태에서 다문화 구성원의 증가입니다. 자, 현재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불리는 집단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문화 구성원의 어떤 증가를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실적으로 보면 단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결혼 자녀 여기에는 어떤 외국인 자녀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중첩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 자녀만 해도 같은 나라 출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 그리고 나이가 마흔인 어떤 미혼인 이런 외국인 근로자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다음에 어떤 출신국의 다른 외국인들끼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것을 딱딱 나눌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죠? 만일 미혼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이는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의 이제 국제 결혼 추이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제 뭐 중국이나 몽골,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기타 이제 중남부 아시아까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비율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혼인 건수가 점점 늘고 있고 이들의 어떤 자녀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고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이제 백의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그런 민족의 구성들이 이제는 이런 어떤 혼인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으로써 외국인 어떤 자녀에 급증하고 있는 거고 다문화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이 다문화를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많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인식을 이제 바꾸고 그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적인 뿐만 아니라 취업과 연계되는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자,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떤 청소년 학교 생활 실태에서 자아 존중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그다음에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중요성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어떤 그런 자존중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존엄성이라는 것은 이 존엄성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존중감, 이 자존중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자아존중감은 어떻게 돼요? 인간 발달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바람직한 어떤 환경 적응과 그다음에 건강한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존중감은 뭐냐면 개인의 성격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행동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업 성취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어떤 적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우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에 어떤 중독, 그다음에 어떤 비행 이런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 문제 행동을 완화하는데 여기에는 이 관련이 있는 것이 여기는 자아 존중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런 소중한 이런 어떤 이 가치이자 또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 마음보다는 일반 아동들과 어떻게 돼요? 다른 외모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점점 위축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떻게 돼요? 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알지 뭐죠 가수 중에서 어떤 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옛날에 뭐 틱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혼혈아
혼혈아 뭐 이렇게 인제 얘기해서 이런 어떤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거 아주 뭐 좀 그런 어떤 그 외국인 그 아버지, 어머니와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혼혈아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실 엄청나게 그런 어떤 그 핍박과 어떤 조롱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인제 그 시기에 인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인제 현재는 인제는 다문화를 인정을 하고 우리 어떤 그런 자녀들도 인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인제 뭐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인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인제 그런 어떤 인제 자아 존중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상황 속에서 보면 인제 많이 인제는 인제 이런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인제 종종은 있지만 지금은 인제 뭐 이런 다문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들은 이제 많이 좀 '완화됐다.'라고 인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인제는 교육 환경의 만족감입니다. 자 사회의 어떤 발전과 함께 형식적인 이런 어떤 교육기관이 연장됨에 따라서 아동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어떤 인격 형상이라든지 성장 발달 이것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라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하여튼의 인격 성장과 어떤 성장과 발달에 어떤 그런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제 그 이처럼 학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학업 성취를 잘하고 그다음에 또래와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어떤 융성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유능한 장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교 생활의 적응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제이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직업적 성취라든지 성인기로서의 어떤 전환 시에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교사라든지 또래와 어떤 긍정적인 관계는 자아 존중감과 더불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의 균형 있는 이런 어떤 심리 사회적인 이런 어떤 적용을 이끌어가는 중요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교육 환경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중도 입학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한국어 습득이 되지 않거나 우리와 문화와 외모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실적으로 보면 현재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생김새가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인제는 다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세계는 또 하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제 느끼면서 그런 이제 부족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서로 또 이렇게 어떤 소통을 해 가면서 이루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이 있던 한국어 실력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국어 실력 부족, 그다음에 학습에 참여 의도가 낮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을 교육하기에는 좀 열악한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리 그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외국에서 뭐 20 명이 들어왔다면 그건 한 학교에 와 가지고 한 반을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대학도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오기도 힘들고 A, B, C, D 뭐 나라에서 각종의 언어가 왔는데 여기서 1대 플러스 1 대 1의 교사들을 부셔서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인제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인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 생활 인제 봅니다. 자 학교는 뭡니까? 사회적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교육적으로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제 어떤 면에서는 사회 기관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초등학교는 자아 형성 과정에 있는 학령기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학문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어떤 비인식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대학 입시의 어떤 면에서는 최고 목표가 이제 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등교육, 고등교육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방과후에도 이제 사교육에 시달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여기에서 보니까 학교 생활과 학습 활동이 청소년 일상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이해 부족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문화 어떤 그런 가정의 청소년이 학교 생활에 부정형을 느끼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당국자가 지니고 있는 태도라든지 행동, 의사소통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어떤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심지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에 있다는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외국인 부모에 대한 어떤 인식 실태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외국인 부모에 대한 어떤 이 피해 의식과 자긍심이 이제 공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자, 이런 어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교육은 주로 어떻게 돼요? 여성이 도맡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결혼 이주자 여성 등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여성의 경우는 한국어를 서투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와 풍속에 익숙하지 못한 이 자녀 교육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때 어때요? 자, 이때 모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해서 자녀의 언어 학습 능력 이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학습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언어 발달이 늦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학습 부진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이제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러면 자, 학교 생활을 하는 시기는 사춘기 시기. 이때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어떤 부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를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이제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과 가출 이런 충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냐고 보니까 거의 뭐 30%일 때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집이 싫거나 가출하고 싶을 때도 뭐 2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이 더 깊어지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청소년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이런 청소년들이 이러한 시기에 어떤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실태입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다문화가 이제 이슈가 된 이후에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의 어떤 성립 자체가 지역사회가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그다음에 지역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자, 이 중에서도 뭐냐면 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떤 건강한 발달과 균형 잡힌 사회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이나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어떻게 지역사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기능들이 수행해 나갈 때 이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다문화가 성장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정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 제도가 이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그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연계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생활자원이라든지 교육자원, 문화지원 이런 어떤 그런 여가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도 아직은
미진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지역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가 된다. 자, 한번 우리가 지역 사회 한번 보세요. 지역 사회 보면 젊은 층들이 어떻게 돼요? 대도시로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도시로 다 이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그 지역 사회는 누가 만날 겁니까? 아니 노인층만 이제 있는 거죠. 노인층. 그러면 노인층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산이 없다는 거죠. 생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은 점점점 더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층들이 이제 도시 그 농촌으로 또 와야 되는데 오라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외국인들이 농촌으로 이제 와서 그런 어떤 가정과 혼인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복지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복지는 이제 욕구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은 이런 어떤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보다는 어떻게 돼요?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의 준비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욕구 수준에 의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자, 다문화 청소년 그 청소년의 가장 큰 욕구가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학습 욕구. 학습 욕구. 이게 사실은 제일 어떤 면에서는 학습 욕구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욕구 다음에는 이제는 뭐 여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취미 이런 어떤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가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청소년들에서는 대학 진학보다는 어떤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단은 학습 욕구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여가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취업도 했지만 여가 취미가 없이 일만 하다 보면 또 지치고 이제 힘들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학습 욕구를 통해서 이제 취미 생활, 뭐 여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문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어떤 학습, 문화 욕구 이런 충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한국어 교육이 더욱 필요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한국어 교육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다문화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은 각 구처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있다는 거죠. 사실상 방과 후에 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방과 후에 이제 돌봄 서비스라든지 각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보다는 현재 어떻게 돼요?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립돼야 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된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다문화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다문화의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문화 문제는 자,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이 단일 민족 어떤 민족적 정서에 따라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일반 그 가정의 청소년들을 가진 어떤 국가나 인종에 대한 이때 선호도 또는 어떤 그런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 이런 어떤 실태 조사를 했는데 자, 일반 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북미 유럽이라는 거죠. 유럽.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61.3% 여기에는
문화라든지 어떤 문화를 선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수하다 보니까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는 일본이 한 14.3% 나머지 뭐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뭐 쭉 순으로 이제 낮아지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실적으로 보면 북미나 유럽인을 친구로 삼 이제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나 어떤 유색 인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단일 민족이 없다는 것이 이제 통설이고 전 세계나 다문화로 변해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문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인식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나 이 출신을 어떤 면에서는 비선호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한국이 아닌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이 단일화 민족의식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다문화 문제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보다는 이제는 인종 또는 어떤 외국 이것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어떤 복지 혜택과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무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히려 이제 역처벌을 한다는 의식과 함께 반다문화 정서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다문화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왜곡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를 낳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제 다문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당했습니까? 근데 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인종차별이 어떤 면에서 심한 나라가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이거죠. 다민족 정서가 강하고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인종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제 그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 이중 문화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자, 여기에는 자,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에서 이중 문화로 존재를 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고통과 긴장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학교 생활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이런 요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중 문화 환경에서 이 가치관이라든지 국가 간 이런 혼돈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 부정의 현상을 이제는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 문제는 일반 가정 청소년과 매우 다르다. 이건 뭐냐면 자, 다문화 가정 이런 어떤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한국어에 미숙해.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로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이해도가 낮고 그다음에 외국인 분노라는 이유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는 자, 우리 사회 새로운 어떤 교육 소외 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습 부진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편견 이게 여기에 따른 어떤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청소년 지원 정책을 우리가 보면 자, 부처별로 이제 상호 협력이나 이 소통 부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 다문화 정책을 각 부처별로 이제 각 부처별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나 소통보다는 각 부처별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나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에 중복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이러는 것들을 운영으로서 세워가는 것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협력하고 소통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자, 실제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소홀하고 있다라고는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간에 자,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개별 이 법률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이 담당자의 어떤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어? 못한 경우, 그다음에 하위 규범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활한 업무 추진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은 전문가도 있지만 그런 어떤 중요한 뭐 짧게는 1년에서 뭐 2년 정도 되가 되면 이제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동이 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위 어떤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 정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 중앙부처 간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뤄 가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의 욕구에 근거한 어떤 정책 수립 그리고 어떤 사회 추진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례적인 어떤 행사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화합과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라든지 각종 문화 공연이라든지 문화 체험마당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수인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 홍보가 부족해. 그래서 정책 수혜자인 누구요? 청소년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개인별로 차별화된 이러한 정책 지원이 실적으로는 이제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주 배경 유형별로 그다음에 국제 결혼 가정,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 뭐 중도 입국 가정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인력 뭐 이런 것들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청소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2002년도,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또 시간이 돼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